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이지만 제주에만 해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주 해녀들은 점차 다른 지역의 해안으로 출가 조업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바로 출가 또는 출항 해녀라고 부릅니다. 전국 곳곳으로 물질을 나간 해녀들의 흔적을 우리나라의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각지와 러시아, 중국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해녀가 진출한 것으로 보는데요. 잠수를 하고 물질을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는 다이버들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별다른 장비 없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아마라고 불리우는 해녀가 있는데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의 아마가 일하는 시스템은 일정 구역의 바다를 임차한 사람이 아마를 고용하고 아마들은 해산물을 채취하여 일정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어 개인의 능력만큼 작업을 하면서도 공동구역 안에서는 공동작업을 하며 공평하게 나눕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해녀에게서 가장 큰 차이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겨울 작업을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아마는 겨울에 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녀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진상품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야마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바로 아마짱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일본의 이와테현 지역의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해녀가 되려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평균 시청률 27%를 기록하며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덕분에 이와테현 지역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곳이 되었고 실제로 해녀가 되겠다는 20대 여성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아마짱 투어라는 이름으로 성게덮밥인 우니돈을 판매하여 이와테현 지역의 관광객 숫자는 배로 뛰었다고 하죠. 이러한 일본의 아마 역시 제주 해녀를 통해 전파된 해녀로 보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해녀들은 귀향을 전제로 물질 작업을 나간 경우가 많아 일본에 정착하는 해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산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다른 지역으로 나가 물질을 하는 것은 해녀들에게 꽤나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의 아마든 우리나라의 해녀든 결국 가족의 부양을 위한 일이었기에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생활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해녀 문화는 이웃나라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해녀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녀의 시초라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녀 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해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